자, 경우수 대단학습평가 문항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죠. 부등식 요노마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y 순서상 xy 개수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좀 경우 분류를 나누죠. x 플러스 y가 4가 될 때, 두 번째 x 플러스 y가 5가 될 때, 세 번째 x 플러스 y가 몇이 될 때, 6이 될 때, 뭐 더 이상 없죠. 그렇다면 이 4가 되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x가 1이면 그때 y는 우리가 3이 돼줘야 되고, 그때 이렇게 좀 순수성을 한 번에 써버릴까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좀 편하겠네요. 얘가 1, 3 그리고 2, 2, 3,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더해서 5가 되는 경우는 1, 4, 2, 3, 3, 2, 4, 1 됐죠. 6이 되는 경우는 1, 5, 2, 4, 3, 3 그리고 4, 2 그 다음에 5, 1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때 위에선 3가지, 너에선 4가지, 너에선 5가지니까 다 더했을 때 얼마? 바로 12가지,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100의 자릿수는 3의 배수, 그리고 10의 자릿수는 홀수, 1의 자릿수는 소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래.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떤 카드의 개수를 정해 준 상태에서 하면 좀 이제 우리가 복잡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그냥 모든 숫자가 다 사용이 가능하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내가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쓸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실제 우리가 3, 6, 9니까 세 가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우리가 홀수라며. 홀수니까 이제 1, 3, 5 자, 밑에 쓸게. 1, 3, 5, 7, 9인데 만약 여기 3이 들어와도 이 자리에 3이 들어올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거에 대한 제한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 5가지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소수니까 소수는 2, 3, 5, 7이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 4가지가 되는 거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모으면 곱하면 따라서 몇 가지? 60가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은 정육면체에 꼭지점 A에서 출발하여 모서리를 따라 꼭점 G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서 A에서 G로 갈 때 갈 수 있는 최단거리는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좀 숫자 표기를 하면 좋다고 했죠. 얘가 A에서 B로 가는 경우 한 가지, A에서 D로 가는 경우 한 가지, A에서 E로 가는 경우 한 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F로 가는 경우는 E랑 B를 거쳐온 몇 가지? 두 가지. H 같은 경우도 E랑 D를 거쳐온 두 가지. 괜찮아? 아직 안 끝났지? C도 생각해야 돼. C 같은 경우도 B랑 D를 거쳐오는 두 가지. 그럼 G 같은 경우는 C나 F나 H가 다 올 수 있는 분류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분류로서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를 더한 몇 가지? 6가지. 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사음 보죠. 2700 약수 중에서 홀수 개수를 구하래. 자, 이런 문제 풀 때 먼저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하고요. 그럼 2700 갖다가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자, 우리가 뭐 이런 작업 없이 숫자 자체가 깔끔하니까 얘는 우리가 곱셈을 표현한다면 현재 100 곱하기 27이야. 27은 3의 세제곱이고 100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의 제곱이죠. 뭐야? 10의 제곱. 그러니까 이 10의 제곱만 더 추가로 쪼개면 10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5의 이제 제곱이니까 제곱 써주고 곱하기 3의 세제곱을 다시 한번 나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 홀수가 나온 약수 중에 홀수가 나오는 것은 실제 여기서 우리가 이 2를 배제시키면 여기 있는 이노마의 약수, 실제 얘도 누구의 약수인 거지? 여기는 2700 약수야. 근데 여기는 짝수를 다 뺐으니까 요노마에서 나오는 약수들이 있을 텐데 그 애들은 실제 기본 구성이 3하고 5로만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홀수 곱이니까 얘들은 싹 다 약수가 홀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무슨 말 됐어? 그러니까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에 뭐를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무슨 개수다? 홀수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죠. 약수 중에 홀수 개수. 약수 중
홀수계수 나오니까, 그럼 이제 이거 약수계수과는 우리가 기본적인 공식 정도 알잖아. 여기는 요 지수에다가 몇을 2를, 여기는 이 주수에다가 2를, 그래서 곱해주면 따라서 얼마? 4 곱하기 3이니까 1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어느 학급에서 서로 다른 장미 화분 2개와 서로 다른 선인장 화분 4개를 교실 창가에 일렬로 두고 키우려고 한다. 양 끝에는 선인장 화분이 놓이도록 화분을 배열하는 방법을 구하라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우린 총 6개의 화분을 놓고 싶은데 그 중에 양 끝에는 이제 선인장을 놓고 싶대.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요 안에는 이제 아무거나 이제 놔도 상관이 없겠죠. 뭐 장미 화분 2개랑 선인장 화분 2개가 아마 나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이런 데 먼저 집중을 하는 거죠. 양쪽 끝에 선인장 화분을 먼저 놔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경우 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 4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 있는 이 안쪽은 어쨌든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4개를 우리가 어쨌든 선택이 돼 버렸죠. 알아서 이 양쪽 끝을 세팅한 순간 4개를 나열한 경우 수니까 몇 팩까지? 4팩까지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괜찮아?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면요, 12 곱하기 24니까 계산하면 288가지가 되겠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도서관에서 8개의 똑같은 의자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을 때 학생 4명 중에서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게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서로 이웃하지 않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현재 지금 사람이 4명 있고 의자가 8개 있으니까 남는 의자가 4개거든. 그러면 내가 먼저 의자를 이제 먼저 세팅을 해볼게요. 동일한 의자를 이렇게. 그렇다면 이 의자 사이사이에 누가 앉는다면, 뭐 사람들이 앉는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항상 이웃하지 않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도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앉을 수 있는데, 근데 만약 이것들 중에 이렇게 앉았다 친다면 실제 사람이 파란색에 앉았을 때 이렇게 툭 칸씩 떨어져 앉는 경우도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고, 만약 이렇게 된 경우도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의자는 어차피 다 동일한 의자라고 우리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경우수는 존재하지 않아. 그렇지만 여기 있는 공간 5개 중에 우리가 4사람이 들어가는 경우,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학생 4명 중에 이걸 A, B, C, D라 둔다면 여기 있는 A란 얘가 여기는 이 파란색 자리 중에 한 자리 갈 수 있는 경우 수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에 B가 갈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C가 갈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D가 갈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괜찮아? 따라서 이거는 계산하게 되면요, 20 곱하기 6이니까 바로 120까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6개의 돌을 놓아 만든 징검다리가 있다. 한 번에 한 칸 또는 2칸을 건넌다고 할 때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 칸 또는 2칸으로 간다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상황마다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선 싹 다 한 칸씩 건너서 간다 친다면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게 총 6개의 돌이니까 7칸을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칸씩 갈 때 얘가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을 가서 우리가 어쨌든 이거에 대한 차이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가지, 한 가지. 맞죠? 근데 여기서 내가 2칸이 섞이는 순간, 2칸이랑 한 칸이 섞이는 순간, 그래서 2칸을 먼저 한번 가고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 이렇게. 그러니까 2칸 갔다가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건 이렇게 존재했으니까 실제 경우 수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 가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칸이 갈 수 있는 케이스가 지금처럼 맨 처음 2칸이 갈 수 있는 거고, 한 칸 갔다가 2칸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 없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경우 수를 봐줘야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계산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있는 너의 총 이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가 이 2라는 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 그 어디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6개 중에 한 자리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 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럼 마찬가지로 두 칸 플러스 한 칸 간 것 중에 이번에 두 칸을 두 번 가고요. 한 칸을 이렇게 세 번 가는 이런 케이스 존재하겠죠. 그렇다면 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관심을 이거를 어떤 자리에 배치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긴 두 칸을 갈 수 있는 케이스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두 군데 이제 선택해서 그곳에 두 칸을 넣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칸, 두 칸, 두 칸, 한 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도 마찬가지로 4치 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각각 여기서는 6이 되고요. 여기서는 10이 되고 그치? 여기서는 얼마? 4가 되니까 얘 1도 더해야 됩니다. 1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10은 총 얼마? 21가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풍경사진 4점과 서로 다른 동물사진 2점을 일렬로 나열하 했는데 이때 전시하려고 한다. 동물사진 사이에 적어도 한 점의 풍경사진이 놓이도록 전시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되어 있는데 자, 뭐 여기서 풍경사진을 내가 A, B, C, D로 잡고요. 동물사진 라지 A, 라지 B로 잡았을 때 이런 말이잖아. 첫 번째 케이스는 라지 A와 라지 B 사이에 여기 있는 동물사진이 아니 풍경사진이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A와 B 사이에 이번에는 풍경사진이 2개 들어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지금 현재 복잡하고 귀찮은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면 전체를 구했고 전체를 구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사이에 있는 걸 구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그 A, B 사이, 즉 동물 사진 사이에 풍경 사진이 없는 경우를 뭐 해버리면, 전체에서 빼버리면 실제 우리가 구할 이 빨간색의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경우는 언제 거냐면 A와 B 사이에 여기서 풍경 사진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우선 전체를 생각해 볼게. 전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6개의 사진을 일렬로 나열한 거니까 6팩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A, B가 붙어 있는 케이스. A, B가 붙어 있으면 실제 이걸 하나에 묶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추가로 A, B, C, D를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나열한다는 입장을 본다면 이때 5팩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5팩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A와 B와 자리가 바뀌는 건 차이가 존재하니까 고배준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렇다면 전체에서 이렇게 A, B가 서로 묶여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풍경사진이 사이에 안 들어가는 경우를 이제 빼면 한마디 6건전이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720에서 240을 빼는 거니까 따라서 얼마가 되겠다? 480까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어느 동아리 회원은 서와 수지를 포함하여 9명이다. 이 동아리 회원 중에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서하는 대표로 뽑히지 않고요. 수지만 대표로 뽑는데 그때 방법의 수를 구하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는 실제로 서하를 배제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서하를 배제시켜버리면 실제 우리가 총 9명 중에 서하를 뺐으니까 8명으로 인식하고 우리는 동아리 회원 중에 3명을 대표로 뽑을 거야.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수지를 대표로 뽑는다기 때문에 수지가 뽑혔다고 인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수지가 뽑히는 경우 수는 한 가지인 거예요. 이 한 가지가 현재 수지를 뽑은 거야. 무슨 말이 되지?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럼 총 몇 명이 된 거야? 서아랑 여긴 수지까지 뺀다면 7명 중에 우리는 추가로 이제 몇 명? 2명의 대표를 더 뽑으면 되는 거죠. 대표는 알다시피 자리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을 이용해서 뽑는 거 알잖아. 그치? 따라서 이거에 대한 계산이 결과적으로 2분의 7 곱하기 6이니까 따라서 얼마? 21가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의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다시 같은 색을 여러 번 쓰는 건 괜찮대요. 근데 인접한 데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하여 구분한다.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색칠을 내가 A, B, C, D, E 이렇게 5가지 색이 있다 칠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색을 칠할 때 가장 먼저 영역이 있는 데를 먼저 칠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인접한 곳이 가장 많은 게 바로 나라는 거지. 그럼 나의 우리가 색칠할 수 있는 방법 가지수는 우리가 A, B, C, D 어떤 애가 들어가도 괜찮죠. 그러니까 그게 5가지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다 A를 칠했다 칠게. 오케이. 그러면 이때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뭐 어디가 좋은데 뭐 또 영향력 있는 데가 마니까 마로 가볼까요? 자, 마 같은 경우는 이제 A색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A색만 피하면 되니까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4가지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4가지 되고 여기다는 B라는 색을 칠했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이제 뭐든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뭐 다 칠해볼까요? 다 같은 경우에는 A와 B만 피하면 되는 거죠. 맞지? 그럼 A와 B만 피하면 되니까 이제 몇 가지? 3가지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C를 칠했다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 상태에서 이제 가로 가볼게. 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누구 색을 피해야 되냐면 A랑 그죠? A만 피하면 되는 거야. A만. 그런데 여기서 누구와 누구 색을 C와 B의 색을 색칠할 수 있냐? 색칠할 수 있다 했죠. 우리가 색깔을 여러 번 써도 괜찮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 자리에 쓸 수 있는 색깔은 몇 가지? 4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래 놓고 이제 가에다가 무슨 색을 칠할 거야? 여기서 이제 분류가 발생하는 거야, 사실은. 이게 사가 사실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내가 여기다가 실제 B와 C를 피해도 좋고 안 피해도 좋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가에 색칠할 수 있는 색깔이 내가 만약 B와 C를 이제 중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B를 칠했다 쳐볼게. 그러면 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A와 B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라는 A와 B를 피하면 C와 누구? D와 E를 칠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 여기서 내가 이 B 자리에 C를 칠했다 해볼게. C를 칠하는 순간 이때 여기 있는 라는 누구누구 A, B, C를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누구누구를 칠할 수 있는 거지 D와 E만 칠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겠어? 마찬가지로 여기가 뭐 D가 들어와도 그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A와 B와 D를 피하니까 C랑 E를 칠할 수 있는 거죠. 즉 칠할 수 있는 가지수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다음 번째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분류가 발생하는 거죠. 분류가 첫 번째 케이스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 있는 가 자리에다가 누구를 칠할 때 여기다가 B를 칠할 때가 있고 이번에는 가 자리에다가 B가 아닌 애를 칠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럼 P를 칠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라 자리가 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라 자리는 여기 있는 C와 D와 E를 칠할 수 있으니까 3가지가 되는 거야. 이때 가 자리는 B만 칠한다 했으니까 한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무슨 말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B를 안 칠한다는 소리는 뭐 C나 D나 E나 똑같은 케이스죠. 그럼 C를 칠한다 친다면 A와 B와 C를 이제 피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몇 가지? 2가지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지아래 올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C가 와도 되고 이제 D가 와도 되고 E가 와도 되는 경우야. 그래서 몇 가지? 3가지고 그 다음에 이때 2가지를 취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3 곱하기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쪽 식을 계산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에다가 3을 더 곱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20, 60에서 3 곱하니까 270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60에다가 6 곱하니까 얘는 360이 됩니다. 지금 저 두 개를 분류한 것은 더하는 거 알고 있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63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계산이 좀 틀렸죠? 미안합니다. 여기서 보면 270이 아니라 60 곱하기 3인데 무슨 계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180이죠? 그러면 두 개 더 했을 때 얼마? 그렇죠. 54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나머지 과정은 맞기 때문에 이 부분 계산만 좀 틀렸네요. 쏘리.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서로 평행한 두 직선 LM 위에 각각 3개, 4개의 점이 있다. 직선 L의 점과 직선 M 위의 점을 이은 선분을 2개 그릴 때 두 선분이 교점을 갖도록 그리고 그리는 경우 수를 구하라. 단 교점이 두 직선 LM 위에 있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 조금 말은 어려운데 그냥 생각 자체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만약 어쨌든 간에 이 직선을 이렇게 2개 만들기 위해서는 이 L에서 3개 점 중에 2개를 뽑고요.
M 같은 경우에서도 4개 점 중에 2개를 뽑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뽑히고 이게 뽑히고 이게 뽑히고 이게 뽑혔어. 그런데 우리가 이때 생성되는 실제의 선분들은 여러 가지 존재하죠. 그래서 이렇게 존재할 때도 있고 이걸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맞지? 또는 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점이 무조건 생성되는 것만 생각하겠다는 거야. 그럼 실제 이런 식으로 점을 뽑았을 때 여기서 우리가 요렇게 만드는 이런 선분만 생각하겠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교점이 하나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점 이렇게 내가 여기서 3개 중에 2개 뽑고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우리가 경우수 생각했을 때 실제 이렇게 크로스가 되도록 그런 케이스만 우리가 생각하겠다. 그런 한 가지만 가져오겠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한 거죠. 끝났죠? 그래서 이게 3 곱하기 6이니까 따라서 18가지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경우수가 되겠네요.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식 여기 있는 요노마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 단 n은 3보다 크나 같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순열 기호 잘 활용할 수 있냐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식을 좀 나열해 보죠. 먼저 여기 있는 좌변 같은 경우에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가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우변에서는 5 곱하기 여기가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그러니까 n이 되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n 곱하기 n-1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괜찮아? 양변 n 나누죠. 양변 n 나누고 그 상태에서 얘를 이제 전개하자고. 그럼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는 5n 플러스 5 마이너스 3n 플러스 3이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다 정리한 다음에 좌변 넘기면 n제곱은 살아있고 여기 있는 5n에서 마이너스 2n이야.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5n이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5에서 3을 빼면 인데 더하는 거구나. 미안. 8인데 8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그때 n은 3보다 커 같은 자연수니까 6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6이 되겠네요. 자, 13 보겠습니다. 1학년 학생은 2명, 2학년 학생은 3명, 3학년 학생은 또 3명으로 구성된 생활부 학생들이 이건 질서지키 홍보활동을 한대. 그때 일렬로 서서 할 건데 같은 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한대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를 내가 뭐 A, B, 여기를 C, D, E, 여기를 F, G, A, B, C, D, E, F, G, H, G. 오케이. 이럴 때 이렇게 묶는다는 소리겠지. 각 학년끼리 묶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묶은 상태로 나열한다. 그럼 우리가 현재 세 묶음이 있는 거니까 3팩을 나열하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안에서 또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꾸는 그 과정. 그러니까 1학년 2명이 배열되는 2팩, 또 2학년 3명이 배열되는 3팩, 그 다음에 3학년 3명이 배열되는 또 3팩, 이런 가지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6 곱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할 때 그 결과 43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자, 14번 보죠. 어느 지역에서 열린 배구대회가 참가한 N개의 팀이 서로 다른 팀과 모두 한 번씩 경기를 하였더니 총 55번 경기를 하였다. 이때 n의 값을 구하라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대표적인 그 악수 문제와 동일한 그 느낌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n개의 팀, 그러니까 n개의 팀이 이제 두 팀씩 이제 묶어가지고 매칭을 시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 오케이. 그렇게 되면 그때 발생한 경기가 총 55번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너 같은 경우 2분의 n 곱하기 n-1이 55, 양배 2를 곱하면 얘가 얼마? 110이 되겠죠. 이건 뭐 우리가 자연수 두 개를 곱해서 110을 만드는 거니까 특별하게 뭐 전개나 이런 인수분해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여기가 11이면 11 곱하기 10이면 가능하겠죠. 따라서 n은 얼마 되겠다? 11이 되겠네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5개 아이스크림을 크기가 다른 두 상자에 나누어 담으려고 한다. 각 상자에는 아이스크림을 최대 4개까지만 담을 수 있을 때 두 상자에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나누어 담는 케이스를 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우리가 2개의 상자가 있을 때 첫 번째 상자에는 하나 담고
그 다음 상자에 4개 담는, 그리고 또 2개, 3개 담는, 또는 3개, 2개 담는, 그리고 4개, 1개 담는 이런 케이스가 존재하는 거죠. 맞아? 그런데 이제 각각 이제 실제 분류를 시킨 거라 생각해도 괜찮지. 그런데 여기에서 어쨌든 이 첫 번째 상자에 들어가는 아이스크림이 각기 다르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5개 아이스크림 중에 1개를 선택해서 여기 있는 첫 번째 상자에 집어넣는다 이런 생각을 접근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4개는 이제 두 번째 상자에 다 들어가는. 괜찮아? 이런 식의 계산이 분류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쭉 하면 5C 곱하기 3C3 더하기, 그리고 여기는 5C3 곱하기 2C, 그리고 더하기 5C4 곱하기 1C1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계산했을 때 그러면 5 나오고요. 여기는 10 곱하기 1이니까 10 더하기 10 더하기 5, 그래서 얼마? 3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놀이공원 놀이기구 ABC는 최대 탑승 인원이 각각 A는 1명을, B는 2명을, C는 3명까지 탈 수 있대요. 그때 모든 놀이기구에 어른 없이 어린이만 탑승할 수는 없다. 이거 어른이 같이 타줘야 되는데, 탑승 순서와 자리 배치는 고려하지 않을 때 어른 3명과 어린이 2명이 동시에 놀이기구에 탑승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황은 이래요. A는 무조건 누가 타야 돼? 어른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맞지? 물론 어른도 안 타도 되긴 해. 그렇지만 어쨌든 어린이 혼자는 탈 수 없다는 사실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B와 C에 조금 집중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분류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는 B와 C에 각각 어린이가 한 명씩 탈 때, 한 명씩 타게 되면 우리가 실제 여기는 A, B, C에 발생하는 순서상을 고려한다면 어른들은 어떻게 탈 수 있냐면 이렇게 탈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아까 잠깐 말한 것처럼 여기 있는 A에는 아무도 안 타. 그리고 이제 B에는 이제 한 자리가 남았으니까 어른 한 명 타고 타줘야겠죠. 그럼 C에는 이제 2명을 같이 탄다는 거지. 무슨 말이 되고 있어? 오케이. 이렇게 타는 케이스가 존재하고요. 또 어떤 케이스가 존재합니까? 이번에는 A 한 명 타고 B에도 한 명 타고 C에도 한 명 어른이 타주면 그때 우리가 여기 있는 어린이들이 한 명씩 B, C에 탔을 때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이제 요노마를 계산할 때 어쨌든 이 한 명이 어쨌든 다른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 어른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3시 1이 선택된다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은 이제 2자리 있는 C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됐어?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3시 1 곱하기 여기는 2시 1 곱하기 1시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우선 이렇게 들어가자. 여기 있는 너를 계산했을 때 여기는 3이 나오고요. 너를 계산했을 때는 이제 6이 나오죠. 이 두 개는 이제 분류가 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더하는 건 맞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BC의 각각 어린이가 한 명씩 타잖아. 근데 그 BC 어린이가 놀이기구를 바꿔 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너와 너를 더한 9에다가 곱하기 2까지 진행을 해야 실제 여기는 첫 번째 케이스에서 발생하는 총 경우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케이스만 존재하는 건 아니야. 두 번째 케이스로는 또 어떤 경우도 존재해. 여기서 C에는 어쨌든 간에 B는 이 두 명이서 동시에 한다면 B도 안 되고 A도 안 된단 말이야. 근데 C는 가능하죠. 어른 두 명, 아니 어린이 두 명과 어른 한 명이 탈 수 있는 거잖아. 즉 여기는 C에 어린이가 2명이 다 몰빵해서 타는 거죠. 2명이 다 타는 거야. 그렇다면 또 마찬가지로 순수상을 생각해 볼 건데 A, B, C가 있을 때 여기 있는 여기 빈자리가 이제 한 자리 남은 상태인 거야. 그리고 A도 한 자리, B는 2자리. 그렇다면 이제 어른들은 좀 자유롭죠. 그럼 아까처럼 좀 케이스 생각해 본다면 A는 빵명 타고 B에는 2명 타고 C에는 1명 이렇게 타는 경우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존재해? A도 1명 타고 B 1명 타고 C에도 이렇게 1명 타는 이런 것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더 없죠. 어쨌든 C에는 무조건 1명이 타야 되니까 더 이상 분류는 없겠네요. 그냥 이거 계산하면 되겠다. 이 계산은 똑같겠는데
그럼 여기가 3C2 곱하기 1C1이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3C1 곱하기 2C1 곱하기 1C1이 돼서 여기서도 각각 계산했을 때 여기가 3이 나오고 여기가 6이 나오니까 9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C라는 놀이기구에 두 명이 탓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아까 여기서 그 누구야 순서나 자리 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했거든. 그냥 이 케이스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9가 돼서 최종적으로 9 더하기 18인 얼마가 되겠다? 2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